시사큐 1부 시작합니다. 국회 예결특위의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예결특위가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긴장감 있게 돌아가는데 먼저 그 얘기를 좀 나누기에 앞서서 새누리당의 분위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이제 이번 11월, 12월을 이제 네. 보내고 나면 내년 이제 총선 분위기에 예.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그런 민생 법안이라든지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법안들을 네. 여야가 어떤 정쟁을 떠나가지고 아하.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좀 할 도리를 다해달라. 예. 그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 해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네. 많은 내용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의 뭐 공통적인 분위기는 이걸 학대 해석하는 데는 네. 좀 우리들이 다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조금 입장이 다른, 당에서도 아무래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한데 소위 말한 비박계라든가 그리고 국정 철학이 조금 또 안 맞는다고도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이거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예. 총선 교체율이 당시에 거의 한 41%에 달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총선 때 이 물갈이 흔히 말하는 현역 교체율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한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지난 19대 총선 때도 대구 경북에서 특히 뭐 최경환, 이병석, 뭐 강석호, 이한성, 뭐 장윤석, 뭐 정의수 의원을 비롯한 예. 3선 이상 의원급만 해도로도 한 뭐 6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물갈이가 된 게 아니에요. 예. 대구 경북이. 그렇죠. 뭐 일부분 이제 경쟁력 여러 가지 이제 고려는 되겠지만은 네. 뭐 중요한 것은 저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에 입각한 네. 완벽한 경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선 즉 그 지역 유권자 주민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에는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도 없고 예. 어느 누구도 또 뭐 기득권만 인정되는 그 사례는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예. 그런데 사실 현재 새누리당 당 사정을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100% 실시하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대략 한 어느 정도 비율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률 개정과 함께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합니다만은 네.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새누리당 당헌 당규로 이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새누리당 당헌 당규가 이제 상향식 공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새누리당 당원과 그 지역 유권자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네. 뭐 그런 정도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우선 추천 지역을 통해 가지고 예. 뭐 전략 공천이라는 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 사항인데 예. 현재까지는 저희 새누리당이 뭐 이런 우선 추천 지역의 전략 공천이라는 걸 이렇게 염두에 전혀 두고 있지 않죠. 말 그대로 네.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거는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호남 지역처럼 예. 새누리당에 이렇게 출마가 어려운 지역에 네. 그래도 최선의 그 지역에 등록 있는 사람을 내보낼 때 예.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게 해당되는 거지 그 나머지 지역에 우선 추천 지역은 해당될 이유가 없는 거죠. 대구라든가 다음에 강남 벨트 쉽게 말하면 경선만 이기면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은 우선 추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박계 중진원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 분들께서는 뭐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뭐 강조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네. 저희 새누리당 당헌 당규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당규상. 그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발언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예. 9개의 지금 핵심적인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 관련된 법안이
지금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노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서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 생각은 일자리가 15만 개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근로시간 단축은 이제 노동계획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또 확충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1일 가르는 2교대 하는 사업장 같으면은 3교대로 이렇게 교대제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고용이 창출될 수 있겠죠. 기타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현행 근로기준법은 68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에 다만 중소영세 사업장의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60시간까지 주당 근로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노동계획 입법을 아니 그런데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하고 자꾸 연계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그럼 반대급부로 뭘 해달라는 겁니까? 이 법들 취지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야당이 이번 특히 정기국회에 좀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야당들이 그동안 주장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이 예산 문제도 대기업의 이제 법인세 인상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또 이 문제라든지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절충을 좀 시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야당 주장 법안들은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좀 큰 혼란을 가져간다든지 또 아직까지는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그런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합의를 못 가져가고 있죠. 지금 예결특위에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총선용 예산이 너무 많다. 특히 TK 지역에 거의 7,800억이 증액이 됐고 호남은 또 569억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겁니까? 참 상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너무 상투적이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대구 경북 최경환 부총리 실세가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는 내년 총선 예산이 7,800억이 갔다. 이게 새빨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기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가령 신규 사업으로서 호남 지역은 이렇게 제외시키고 대구 경북의 어떤 신규 사업만 이렇게 확정이 돼서 그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은 그 주장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그 야당이 주장하는 그 예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계속 사업이에요. 진행되어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키면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이 동서 내륙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호남에서 시작해서 저 경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경북 TK 예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일 또 두려워하는 의원님 중에 한 명이 김성태 의원님인데 저 새누리당의 서울시당 위원장도 맡았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맡은 후로 복지 관련 예산이 또 껑충 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3,000명에게 청년 수당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비판적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이하원 정치부장님께서 가장 박원순 시장이 저를 두려워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국가재정규칙상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재정 자주도가 가장 높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고 지원이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작년, 재작년 특히 지하철 이런 터널 개보수라든지 또 지하철 9호선을 늘린다든지 이런 전동차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국고 예산으로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번에 청년 수당 같은 거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강력 지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네. 자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공무원들 지금 급여도 제대로 뭐 이렇게 차입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예. 못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아요. 네. 근데 서울시가 좀 재정 자주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높다고 해서. 높다고 해가지고 약 3천 명의 서울시 소재하고 있는 우리 예. 청년 취업생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지금 뭐 취업 준비생이 50만 2천 명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되니까. 0.6%의 청년 취업생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 돈을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그 위화감이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예. 받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권에서 가장 대통령이고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이고 중요한 일인데 자신이 건물 쳐가지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네. 이렇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자기가 잡은 고기 가지고 한 마리 툭툭 던져주는 이 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왔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2번 악수를 했다.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제가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왜 악수를 2번 하셨습니까? 저 자리 앞을 지나갈 때는 정상적으로 했고요. 네. 제가 그날 대통령 시정연설 때 좀 급히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화장실 급히 가려고 소변 마려워서 가려고 이렇게 다시 돌아 문 쪽으로 가는데 네. 이제 대통령이 문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건데 그래서 또 뭐 엉겹결에 한 번 더 악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회 역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하루에 2번 악수를 한 그런 의원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좋은 기록 남겼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사 Q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래 요래 해가지고 밤볕동에서 참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너는 인생이라는 그랬거든요. 你為我注入快樂輕輕說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找到冥冥晴天，星星呼갈래呼揚얘기를起， 더 해석하면 像紅日發放金 택시 箭。 몇번한 서너 번만 타보면 어떤 往 분위기인지 日笑 알죠. 從輕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